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Nest.js 프로젝트를 설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한 Nest.js 프로젝트를 직전 강의 시간에 배웠던 Nest.js란 무엇인가, 그리고 Nest.js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복귀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창에 nestjs.com 검색하시면 이 화면처럼 Nest.js 공식 문서에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고양이 사진이 귀엽게 들어가 있는 이 공식 문서에서 이 다큐멘테이션 메뉴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스트럭션 소개 글이 나오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이 Nest.js를 글로벌로 CLI 버전을 설치한 다음에 이 Nest New 프로젝트 이름을 기입을 하면 실제로 우리가 Nest.js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엄청 간단하죠? 그래서 윈도우 환경에서는 cmd, 그리고 맥에서는 터미널을 켜주시고 해당 코드 npmi 글로벌 Nest.js CLI 버전을 설치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처럼 터미널을 열어주시고 npmi 글로벌 Nest.js CLI 버전을 설치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진행되고 있고, 설치가 완료되면 VS 코드 화면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VS 코드에서 터미널을 열어주세요.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VS 코드를 열어주시고 터미널을 열고, 저는 바탕화면에 새로운 Nest.js 프로젝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cd 데스크탑 change 디렉토리 명령어로 바탕화면에 접근해주고 Nest New, Nest Basic 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Nest.js 환경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엔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패키지 매니저를 사용을 할 건지 라고 되어 있는데, 얀을 쓰시는 분들은 얀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npm을 쓰실 분들은 그냥 npm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pnpm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pnpm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얀을 쓰기 때문에 얀을 선택해서 이렇게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Nest.js 프로젝트가 Nest Basic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생성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었으면 다시 change 디렉토리로 저희가 만들었던 프로젝트 이름으로 접근해 주신 다음에 code.-r 명령어를 통해서 바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었으면 실제로 우리가 작업하는 환경은 여기 src 폴더 안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 실제로 백엔드 서버 구축과 로직, 비즈니스 로직 작성, 데이터베이스와 통신 이런 것들이 각각 이 서비스, 모듈, 이 컨트롤러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장 먼저 app.module.tsx 이렇게 있습니다. 직전 강의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모듈이라는 거 안쪽에 import라는 키워드, controllers라는 키워드, providers라는 키워드, 그리고 export가 있어요. 자, 그러면 export 클래스 형태로 m 모듈이 바깥쪽으로 노출시켜 놔서 어디서든 이 m 모듈을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이렇게 export 키워드로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작업이고, 그 안쪽에 실제로 컨트롤러스가 뭐였죠? 응답 요청을 받고 반환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생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는 컨트롤러가 하나이기 때문에 앱 컨트롤러를 여기서 주입을 해서 쓰고 있고, 실제로 비즈니스 로직이 작성되는 앱 서비스.ts 보시면 이 코드가 getHello라는 함수가 동작을 할 때 반환 타입이 스트링이죠. hello world라는 값이 리턴으로 반환되고 있으니까 타입스크립트에서 이렇게 함수 뒤에 콜론으로 타입을 지정해주면 반환 타입을 작성해주는 코드이기 때문에 getHello가 동작을 했을 때 반환되는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이고, 이때는 hello world라는 요 문자 데이터가 반환된다. 그러면 실제로 요 비즈니스 로직이 동작하는 건
이 컨트롤러에서 실행이 되는데, 마찬가지로 앱 컨트롤러에 접근을 했을 때 클라이언트 쪽에서 요청받은 부분이 이 앱 컨트롤러에 접근을 했을 때 기본적인 어떤 조회 함수, 즉 헬로우를 호출하게 되면, 이때 역시도 반환 타입이 스트링이죠. 왜냐면 이 서비스 쪽에서 반환하는 타입이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서비스 안쪽에 있는 getHello, 즉 이 녀석을 호출하기 때문에 반환 타입이 스트링인 겁니다. 이 컨스트럭터라는 이 클래스 생성자 키워드 생성자 함수를 썼을 때 이 부분이 바로 의존성 주입이죠. 앱 서비스라는 걸 주입을 해서 쓰고 있으니까 이게 이 dependencies injection이라는 이 DI, 즉 의존성 주입 기능이 여기서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private 키워드를 써서 오직 읽기 전용에, 즉 getHello 함수가 수정될 수 없도록 앱 서비스 안쪽에 있는 getHello 함수를 수정할 수 없도록 read-only 키워드를 붙여줘서 이 앱 컨트롤러 이 파일 안쪽에서는 이 소문자 앱으로 시작하는 앱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할 거고, 대신에 어떤 비즈니스 로직을 주입한다? 실제로 작성하고 있는 요 앱 서비스.ts 파일을 요 대문자로 작성한 요 클래스를 주입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클래스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this 키워드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this.appservice.getHello를 하면 이 getHello는 컨트롤러에서 사용되는 getHello라는 함수인 거고, 서비스 안쪽에 있는 이 getHello 함수는 여기서 호출을 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main.ts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사실은 가장 먼저 여기에 접근을 하겠죠. 이 부트스트랩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고, 실제로 M 모듈도 똑같이 주입돼서 이 네스트 팩토리라는 걸 통해서 서버를 생성을 하고, 즉 요 M 모듈 이 부분을 싹 다 물고 들어와서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컨트롤러들, 여기에 작성되어 있는 비즈니스 로직, 즉 프로바이더스인 이 서비스들을 실행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3000번 포트로 listen, 저 요 앱을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컬호스트 이 3000번 포트로 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전 강의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조금 취합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Nest.js 기본 구조란 서버 프로그램을 기능별로 역할을 나눠서 구성한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뭐였어요? 클라이언트에서 전달받은 HTTP, 즉 요청받은 이 리퀘스트를 받아서 이 서비스 로직을 거친 다음에 뭔가 반환이 되면 다시 컨트롤러로 가서 이 부분이 다시 반환돼서 요 코드에서 반환된 값들이 클라이언트로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컨트롤러 자체의 역할은 프론트 직원이 주문받는 역할을 한다 라고 우리가 비유를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요 서비스.ts 코드는 뭐였죠? 실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주방 요리사가 실제 일을 수행하는 역할을 서비스 코드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듈은 관련된 컨트롤러, 관련된 서비스들을 묶어서 요 M 모듈은 앱 컨트롤러와 앱 서비스, 즉 옆에는 사실 지금 앱이라는 키워드가 붙었지만 뭔가 회원가입이면 유저, 토픽 작성이면 토픽, 뭐 클래스 런칭이면 클래스 런치, 이렇게 키워드가 앞에 새롭게 붙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과 키워드에 관련된 카테고리, 뭔가 부서, 조직화 시키는 게 요 모듈이라는 파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고 응답을 돌려주는 곳, 서비스는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고 데이터 연산을 하며 DB와 통신을 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 서비스.ts 파일에서 실제로 서비스 로직이 동작을 한다라는 거고, 모듈은 컨트롤러와 서비스를 묶어서 애플리케이션 기능 단위로 구성을 한다, 조직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오면 컨트롤러로 먼저 갔겠죠. 그래서 컨트롤러 들어와서 주입받은 서비스의 비즈니스 로직이 관련되게 있는지 체킹한 다음에 있으면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해서 뭔가 반환된 값을 컨트롤러가 다시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달하는 게 요 백엔드 로직의 흐름이다
구조 흐름 이해하기 파트에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제야 이제 그림이 조금 이해가 되시죠? 클라이언트 쪽에서 HTTP 리퀘스트가 들어오면 다시 컨트롤러에서 요청 응답값을 받아서 서비스로 전달한 다음에 DB와 통신해서 실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고 다시 요 서비스 로직이 처리가 되면 뭔가 반환시키겠죠? 그러면은 컨트롤러가 그 값을 받아서 다시 리턴을 클라이언트 쪽으로 시킨다라는 게 컨트롤러 서비스 모듈의 구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은 M 모듈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기능별로 관리할 때 유저스 모듈로 다른 파일을 만들고 유저스 컨트롤러, 유저스 서비스, 유저스 모듈, 그리고 프로덕트 모듈, 프로덕트 컨트롤러, 프로덕트 서비스, 오더스 모듈, 오더스 컨트롤러, 오더스 서비스 관련된 게 각각 3개씩 연관되어서 묶음 형태로 기능별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로 나눴을 때 기능별로 코드가 분리돼서 찾기가 쉽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쉽고 기능이 추가할 때만 모듈로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SRC 폴더 안쪽에 자 앱이라고 만들어 놓고 요 3개는 묶어서 넣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유저라는 게 있다고 한다면 새 폴더에 자 유저스 만들고 여기에 자 유저스 모듈.ts, 유저스 서비스.ts, 유저스 컨트롤러 ts 이렇게 3개씩 묶어서 관리하면 이 부분은 앱만 관리하고, 즉 전역적으로 관리하는 뭔가 기능과 컨트롤러 모듈이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로 유저 정보와 관련된 뭐 회원가입이라든지 로그인이라든지 프로필 수정이라든지 뭐 팔로잉이라든지 그죠? 기타 유저가 뭔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관련된 로직과 컨트롤러 응답과 요청을 반환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고,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유저 모듈스에서 관리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프로덕트가 있을 때는 프로덕트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도 프로덕트 모듈.ts, 프로덕트 컨트롤러.ts, 프로덕트 서비스.ts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pp.module.ts 파일 가보시면 기본적인 코드가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임포트 한다는 건 뭔가 실제로 여기에 관련된 어떤 데이터들의 묶음집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실제로 DB 테이블을 만드는 엔티티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건 이제 뒷부분에서 배울 거고, 그런 것들을 여기에 이제 주입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M 모듈에서는 관련된 테이블을 어떤 것만 쓰겠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듈에서 요청받은 컨트롤러, 이 모듈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여기는 이 모듈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 모듈 안쪽에서는 컨트롤러스, HTTP 라우터 요청받는 부분들이 관리가 되고, 프로바이더 즉 서비스들, 비즈니스 로직들이 관리되는 서비스 파일들이 이렇게 배열 형태로 관리되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른 모듈에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익스포트 키워드를 이미 선언해 놨기 때문에 이 M 모듈을 마찬가지로 인풋 쪽으로 주입만 해서 사용하면 이 컨트롤러와 이 앱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 모듈들은 철저히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포트 쪽으로 주입시켜 주지 않으면 실제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한번 체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Nest.js 프로젝트를 설치해보는 게 목적이었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실제로 서비스 코드를 생성해 봄으로써 이 구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모듈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간단한 코드지만 한번 설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컨트롤러, 모듈, 이 서비스 파일 어떤 규칙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파일 네이밍 컨벤션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